낙태 비용까지 건넸다는 충격 주장, 그 돈의 출처가 손흥민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영웅이 한순간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큼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소식도 드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사건은 마치 조용하던 호수 위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잔잔했던 물결을 순식간에 광란의 소용돌이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토트넘을 상징하는 등번호 7번을 등에 달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그라운드를 누빌 때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던 손흥민이 이제는 전혀 뜻밖의 스캔들 한복판에서 의혹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유로파리그 결승이라는 41년 만에 우승 도전을 앞두고 온 나라가 응원의 함성으로 들썩였을 이 시기에 전혀 예고 없던 파문이 터지자 축구계는 물론이고 사회문화법조계까지 연일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 골문을 향해 번개처럼 내달리며 수차례 극장골을 만들 때마다 손세이셔널이라는 찬사가 터져나왔던 바로 그 선수 아닌가요?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도대체 어떤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파국적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 폭로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폭로는 손흥민 개인을 넘어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도덕성 담론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게 될까요? 사건의 불씨는 불과 며칠 전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윤모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스스로를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협박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임신 중절을 원한 건 그쪽이었다라는 폭탄성 메시지를 공개했고 덧붙여 그 증거라며 두툼한 비밀 유지 각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임신 낙태 관계 관련 세부 사항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약속을 어길 시 위약금 5억 원을 즉시 배상할 것, 계약 당사자는 어떠한 의료 서류 촌파, 사진사적인 대화 기록도 보관하지 말 것 등 섬뜩한 문구가 촘촘히 박혀 있었죠. 이 조항들은 마치 범죄 소설 속에나 등장할 법한 강압적 분위기를 풍기며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 씨는 돈을 준 건 바로 손흥민 측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흥민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실의 불꽃을 던지는 이 아슬아슬한 공방전은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짙은 의혹의 안개를 더욱 짙게 드리웠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이번 시즌만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일정 속에서 발을 다친 뒤 잇따른 재활과 복귀를 반복했고 케인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경기 내내 최전방 측면 미드필드까지 끊임없이 포지션을 오가며 멀티롤을 소화했지만 팀 성적은 뜻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패가 길어질 때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곧 강등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독설을 퍼부었고 국내 팬들은 우승 트로피 없이 커리어를 마칠 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가는 선수로 꼽혔고 영국 현지 해설진은 이 남자의 헌신을 의심할 이는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웅 서사는 임신 중절 대가로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덫에 걸려 단숨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 판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스타의 사생활 문제에 유독 민감합니다. 1990년대 가수 서태지 이지아의 비밀 결혼 폭로 사건이 그랬고 2000년대 초반엔 톱배우 A씨의 미성년 음주 파동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팬들은 종종 예술가의 사생활과 작품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사랑하던 스타가 스캔들에 휩싸이면 누구보다 큰 배신감을 느끼곤 하죠. 이제 손흥민 역시 그 토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캔들은 단순 열애설이 아니라 낙태라는 민감한 윤리법률 이슈가 얽혀있어 젠더 갈등과 인권 논쟁까지 폭발적인 형태로 겹겹이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신부가 겪었을 공포를 생각해보라는 공감 목소리와 허위 임신, 사기라면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규탄 목소리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개 댓글이 쌓여가는 동안 누구도 쉽게 진실의 실타래를 풀 손놀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씨와 윤 씨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면밀히 살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여론재판은 불붙은 상태라 판사의 판단 한마디가 기사 제목으로 도배될 전망입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유명인 측 자본 권력이 사법부를 움직였다는 음모론이 들끓을 것이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허위 폭로에 질려버린 스타를 사법기관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발도 거세질 것입니다. 더욱이 양 씨 측은 실제 임신 진단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검증 결과 임신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는 1차 발표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태아가 과연 손흥민의 아이였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 못합니다. 친자 확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이미 중절이 이루어졌다면 생물학적 증거는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겠죠. 결국 진실 공방은 심증과 정황, 그리고 녹취 메시지 계좌 내역 같은 증거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 구단 역시 진퇴양난입니다. 클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등에 업은 손흥민이 흔들리면 구단 가치는 자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폰서들은 이미지 훼손을 염려해 광고 노출 빈도를 재검토한다고 속삭이고, 일부 현지 팬들은 심판이 경기 중 낙태 야유를 하는 팬을 퇴장시킬 수 있느냐는 논쟁까지 시작했습니다. 팀 동료들도 복잡한 심경입니다. 라커룸에서 손흥민과 함께 땀을 흘려온 선수들은 법적 문제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신중론과 팀 결속을 위해 지금은 동료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 0대2로 패한 직후 빌라파크 터널을 빠져나오는 손흥민의 표정은 잿빛이었습니다. 전반 40분 눈부신 역습 드리블로 경기장을 술렁이게 했던 그 순간조차 관중석 일부에서는 사건을 비꼬는 야유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평점은 6점에서 2점까지 극단적으로 갈렸고, 언젠가는 모두가 잉글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시아 선수라 불렀던 그 선수를 향해 지금은 의심과 비난, 또 동정이 뒤엉켜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감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걸까요? 먼저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 한국인의 자존심이자 꿈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라는 상징 가치를 가졌습니다. 가난했던 가족사를 뛰어넘어 독일 무대, 그리고 잉글랜드 최정상 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벌였다는 그의 서사는 수많은 청춘에게 노력하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혼분학태 종용 꼬리표가 붙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성 몰락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영웅 신화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임신 중절을 둘러싼 논쟁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왔고, 최근 몇 년간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자기결정권 담론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임신 중절에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손흥민을 비난하고, 반대로 일부 남성 팬들은 허위 임신 사기라면 남성의 인생도 무너진다며 양 씨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젠더 갈등까지 엮이면서 사건은 단순 스타 스캔들을 넘어 사회적 파열음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문자 그대로 정보 전쟁터입니다. 양 씨 측이 올린 2000단어 장문의 폭로글은 삽시간에 수백 개 매체로 퍼졌고, 몇몇 파워 인플루언서는 낙태 강요라면 범죄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 10만 명 넘는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동시에 손흥민 팬클럽은 진위 확인 전까지 악의적 루머 유포를 멈춰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법률 방송에서는 임신 중절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조항 해설 영상을 올려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유튜버는 비밀 유지 계약 자체가 형사상 공갈죄 입증을 어렵게 만들려는 함정일 수 있다고 짚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보다 더 자극적인 메시지가 클릭수를 끌어당기는 현실까지 겹치자 진실은 더 깊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사 한 줄, 댓글 하나, 이미지 캡처 한 장마다 혹시 조작 아니냐고 의심하고, 심지어 영국 경찰이 수사에 뛰어들어 국제공조를 시작했다는 미확인 소문까지 떠도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본인은 어떤 심정일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건 직후 이제는 더 이상 돈으로 입막음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던 날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꿈을 이뤘다고 말했던 그 기억이 아직 팬들의 뇌리에 선명합니다만, 지금 그의 눈빛은 결승전 앞에 두고도 긴장감 대신 복잡한 침묵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밤늦도록 구단 직원이 남긴 훈련장 불빛 아래에서 혼자 볼을 차며 마음을 다잡았다는 목격담, 라커룸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로 더 길게 동료들에게 심정을 토로했다는 일화, 그리고 고국 친구에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는 소문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헤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적 대화조차도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손흥민의 주변인들은 휴대폰 사용을 신중히 하라는 변호인단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스캔들이 폭로된 바로 다음 날 아침, 영국의 한 대형 베팅 업체가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결승 선발 명단에 포함될 확률을 기존 90%에서 65%로 급격히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승컵 사냥에 사활을 건 토트넘 입장에서 심리적 타격이 아닐 수 없죠.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선수의 사생활 이슈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언론은 벌써부터 토트넘 내부가 이중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단 프런트는 스폰서 보도자료에서 손흥민의 사진 비중을 일시적으로 줄였고 영국 시사 주간지는 아시아 최고 스타의 민낯이라며 단독 인터뷰 제안을 넣었다가 거절당했다는 일화를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질수록 선수 개인이 감당해야 할 외적 스트레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기장 안에서의 집중력은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곧장 손흥민의 커리어를 끝장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센 스캔들을 뚫고 오히려 더 강한 아이콘으로 돌아온 스포츠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1995년 미식 축구 신화였던 오제이 심슨이 법정 싸움 끝에 무죄를 받았을 때 미국 사회는 둘로 갈라졌지만 동시에 스포츠가 가진 상징성이 얼마나 거대한지도 확인했습니다. 2013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불륜 파동으로 스폰서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무려 11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으로 기적같은 복귀극을 써내려가며 다시 영웅 서사를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지금도 회자될 만큼 논란이 여전합니다. 손흥민 역시 이런 전례를 공부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적절한 사과 혹은 반박을 통해 이미지 회복을 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진실 규명 과정에서 그가 강압적 NDA나 낙태 종용의 실체적 증거 앞에서 무너진다면 한국 스포츠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신뢰 붕괴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경찰-검찰법원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징하게 밝힐 수 있느냐. 둘, 손흥민과 양 씨가 대중 앞에서 어떤 태도로 소통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득하느냐. 이 두 축이 서로 엇갈리면 사건은 끝없는 진실 게임으로 빠져들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입니다. 반대로 명확하고 투명한 수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소통이 이뤄진다면 이번 사태는 오히려 스포츠 스타와 팬덤 문화가 함께 성숙해지는 계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지를 지켜보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스타 시스템과 젠더정의라는 큰 담론을 어떻게 조율해가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드라마가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결말에 따라 우리의 팬문화, 언론 윤리 그리고 스포츠와 사생활의 경계선이 또 한 번 새롭게 그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뜨겁게 달아오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 결과, 구단 행보,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이 드라마틱한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계속 함께 지켜봐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